성종실록 195억 원 성종 17년 9월 4일 병호 첫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실록 195억 원 성종 17년 9월 5일 정리 첫번째 기사 임금이 미륵동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다. 성종실록 195억 원 성종 17년 9월 6일 무신 첫번째 기사 한치영을 숭정대부 형조판서로 어세겸을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으로 김수손을 동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이극균을 정헌대부 지중추부사로 홍일호를 가정대부 동지중추부사로 한찬을 가선대부 행첨지중추부사로 여자신을 가정대부 영안남도절도사로 양찬을 통정대부 행수원도호부사로 김긍련을 통정대부 행장흥도호부사로 왕종래를 통정대부 행순천도호부사로 삼았다. 임금이 특별히 여자신에게 절도사를 제수하고 또 특별히 가계하였는데 여자신이 장념하고 근근함으로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성종실록 195억 원 성종 17년 9월 7일 기유 첫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북부 주부 김봉손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사족을 가려 녹사를 두는 뜻은 관속이 많아서 맡겨 부릴 수 있게 하여 대신을 공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이미 기예를 겨루는 과정이 있고 사만한 뒤에는 또 고시하는 법이 있는 것은 그 선임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목에 거관하는 법을 두고 수령 취재에 입격한 자는 차례로 서용하나 침체되어 서용되지 못한 자가 오히려 많은데 근래 전조에서 1등의 녹을 받는 것으로 주의한 뒤에 곧 한산인이 되었습니다. 신들은 지금을 받은 몇 달 사이에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쇠약하여 지금을 감당하지 못한 일도 없는데 겨우 몇 섬의 녹을 받고 갑자기 파직되었으니 매우 민망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신들은 달가운 마음으로 수레 뒤의 먼지와 마을 발굽 밑에서 분주하여 굶주림과 추위의 고생을 10여 년 동안 겪고 거간하여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또 9년을 지내었습니다. 일명의 벼슬을 얻어 부모를 현영하고 처자를 무육하여 평소에 지극한 정의를 펴기를 바랐는데 가관 몇 달로 집안과 동리의 기대를 안위할 수 있겠으며 열 식구의 양육을 넉넉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경인년에 녹사에 소속되어 이제 17년이 되었으니 신들이 원망을 품은 것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조에서는 한산이 된 뒤에 그 사람의 기량에 따라 다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생각하건대 빈자리가 나기를 9년 동안 기다려도 오히려 사용되지 못하는데 더구나 이미 파직되고 나서 다시 사용되기를 바라겠으며 인생은 100년인데 그 목숨이 얼마나 되기에 뒤날에 다시 사용되는 것을 어찌 반드시 기대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들의 억울함을 깊이 살펴 벼슬을 옮기는 길을 크게 여시어 신들이 원기 왕성하고 의기양양하게 지기를 펴서 청운의 뜻을 격앙하게 하시면 어찌 신들의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이조에서 이것에 의가히 아뢰기를 차지하여야 할 녹사는 거의 50인인데 빈자리가 모자라서 지체되는 것이 난처하므로 차지하여야 할 녹사에게 1등의 녹을 받게 한 뒤에 한산에 두어 소통할 길을 트고 또 그 사람의 기량을 헤아려서 빈자리가 나는 대로 사용하면 진실로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봉소는 오랫동안 녹을 유지하려고 번거롭게 상언하였으니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령 취재는 수령이 될 만한 재주를 시험하여 뽑습니다. 차제는 벼슬을 임명합니다. 성조실록 195억 원 성조 17년 9월 8일 경술 첫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95억 원 성조 17년 9월 8일 경술 두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의 단일이다. 성조실록 195억 원 성조 17년 9월 8일 경술 세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선 등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성준이 영안남도 절도사를 혁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영문을 갑산이나 해산으로 옮기고 또 영아전을 다 줄이고서 수십 인만을 남겨두고 또 가족을 데려가지 말게 할 것을 청하였으니 편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정창선이 의논하기를, 남도절도사는 혁파하이 하겠습니다. 신이 전을에 이미 친히 아래였습니다 하고 심해가 의논하기를, 남도절도사는 쉽사리 혁파할 수 없겠습니다. 그 나머지 성준이 개청한 것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르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남도절도사를 한 구석에 치우치게 설치하는 것이 어찌 세조의 본뜻이겠습니까? 해산 같은 곳으로 옮겨 설치할 수 없겠습니다. 나머지는 성준이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남도절도사를 두어 북도와 함께 앞뒤에서 서로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 헤아리신 바가 원대하였으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로의 패단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건의한 자의 말에 따라 갑상 같은 곳으로 권용을 옮겨 그 패단을 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이 극배가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정해년의 난에 징계되어 드디어 남도 절도사를 두어 남북의 권세를 나누셨으니 성녀가 매우 원대하였습니다. 이제 한때의 패단 때문에 쉽사리 혁파할 수는 없으며 절도사가 마땅한 사람이면 그 패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갑산이나 해산으로 번영을 옮기는 것과 아전을 줄이고 가족을 데려가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남도절도사의 본영을 신은 갑산이나 해산 같은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산 해산은 북청으로부터 수백 리를 쑥 들어가 따로 한 구역이 되어 있고 산천이 험하고 수목이 빽빽하여 말을 타고 나란히 갈 수 없습니다. 또 주민이 적고 허약해서 종기를 앓는 이가 많아 싸움에 이길 군사가 얼마 없으므로 곧 궁벽한 한 구석의 땅이고 대장이 있기에 마땅한 곳이 아니니 그 옳지 않은 것의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이 저들의 지경과 서로 이닦기는 하였으나 저들이 사는 곳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고 산천이 막혀 있어 입구하려 하더라도 그 형세가 어렵습니다. 세종 때 갑산에 입구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제까지 40여 년 동안은 갑산에 다시 급한 병고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방어가 기묘하지 않다는 것을 알만합니다. 대장이 진수할 것은 중앙의 중요한 땅에 있어 호령하고 지휘하며 앉아서 사방을 제어하여야 하는데 어찌 기약할 수 없는 좀도둑을 두려워하여 변두리의 항무지에 대진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남도절도사는 갑산 같은 곳을 방어하기 위해 둔 것이 아니니 어찌 시설에 옮겨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두 번째입니다. 평안도의 방어가 기묘한 것은 갑산에 견줄 것이 아닌데 절도사의 본영이 영변의 내지에 있고 지금까지 이것에 의뢰합니다. 이건 역시 갑산으로 옮겨야 한다면 저것도 만포로 옮겨야 하고 저것을 옮기지 않아야 한다면 이것도 옮기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 옳지 않은 것의 세 번째입니다. 북청은 땅이 기름지고 백성이 많으면 또 여염의 이익이 있으나 갑산해서는 황잔하여 북청에 비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청에서도 오히려 그 조도를 지탱하지 못하는데 갑산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네 번째입니다. 갑산 같은 것은 벼가 자라지 않고 여염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절도사는 그 일용에 드는 것을 반드시 북청 같은 곳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신이 날라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의 힘에 의지해야 할 것이니 백성이 지치는 패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옳은 것의 옳지 않은 것의 다섯 번째입니다. 남도의 아전의 신은 역시 아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번영의 아전의 수도 그 경중을 짐작하여 통틀어 의논하여 상세히 정하여야 하며 남도만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절도사가 가족을 거느리고 임지에 가더라도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안도는 절도사가 평양 부윤을 겸하고 절도사가 영변 부사를 겸하여 영안도는 관찰사가 영흥 부사를 겸하고도 남도 절도사가 북청 부사를 겸하여 다 내지에 있으면서 고을의 별수를 겸하므로
모두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이 국가의 구장인데 어찌 남도에 대하였으면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가족을 거느리는 것을 배단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어찌 반드시 남도만이 그러하다고 하겠습니까? 무릇 가족을 거느리는 자들이 다 혁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에도 곤부를 다스린 자가 많았습니다.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황잔한 것을 받고 부성하게 만들어 군사와 말이 정의하고 강경하여 백성이 기뻐하며 따랐고,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부성한 것을 받고 황잔하게 만들어 군사와 말이 고달프고 쇠약하여 백성이 씨름하고 원망하였으므로 조종조 때부터 양계, 서북 양계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홍의로 김백겸은 범상한 사람이니 김백겸이 인망에 맞지 않는다면 홍의로가 또한 어찌 인망에 맞아서 배단이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성준이 그 배단은 눈으로 보았으므로 남도 절도사를 혁파하려고 2번 청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위치는 바꿀 수 없다고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극배의 의논에 따라 병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또 길성 명천의 수령이 가족을 데려가지 말게 하는 일을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윤호가 의논하기를 길성 명천의 수령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한 명의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길성 명천의 수령은 가족을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 성준이 아랜대로 하소서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명천 길성은 병방 여러 고을의 사례에 따라 가족을 데려가는 것을 없애고 3년이면 퇴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길성 명선의 수령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은 조정의 구법이므로 쉽사리 변경할 수는 없으니 전에 그 의도의 관찰사가 되었던 자에게 널리 물어서 상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선주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8일 경술 애반제기사 김계정을 절충장군 난포 처음 절제자로 삼았다. 성주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자지를 받아 인수 왕대비의 하례를 멈추라고 명하고 도승지 박승지를 보내어 표리를 바치게 하였다. 자지는 임금의 어머니의 정교를 말한다. 자애로운 자자를 쓴다. 성종시록 195권 성종 17년 9월 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훈련원에서 기영회를 베풀고 음악을 내려주었는데 도승지 박승질 우승지 이 쇠자를 보내어 가보게 하였다. 기영회는 나이가 많고 학덕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종대 선조시록 195권 성종 17년 9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성준이 배사하고 돌아가면서 아뢰기를 영안도 사람은 고공을 마치 노비처럼 서로 전하니 고공이 쓰러지 않았소서. 또 김, 단담, 무 등이 내지를 거쳐서 회령을 돌아오고자 하는데 그 거처인 길은 산천이 매우 험하니 허락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야인은 일정함이 없어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움으로 쉽사리 허락할 수 없으니 경은 가서 김, 단나무에게 단단무에게 타일러 전에 다니던 길로 오고 내지를 거쳐서 돌아오지 말게 하도록 하라. 또 다른 도에서 고공을 다 군줄로 충정하나 영안도 사람에게는 노비가 없어 고공을 서로 절하는데 이제 만약에 제안한다면 반드시 고공을 자기 노비로 삼을 것이니 경은 내 뜻을 알아서 마땅히 한 대로 조치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95권 성종 17년 9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 명이가 와서 아뢰기를 세조 때에 충주 백성이 달천을 두구로 막아서 관계를 도우려 함으로 세조께서 신을 보내어 가서 살피게 하셨는데 신이 그 불편함을 아뢰었더니 그 일이 드디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태안의 안행도를 파고자 건의한 자가 있었는데 그때 세조께서 온정에 거둥하여 승지와 대신을 시켜 가서 편부를 살피게 하셨는데 다들 공력을 시작할 만하다고 했으나 신이 혼자 안 된다고 고집하여 끝내 공력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용산포를 팠으나 공격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큰일을 쉽게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난종을 황해도에 보내어 전탄을 맡게 하셨는데 이것도 큰 공력입니다. 윤필상이 이제 그 도에 있으니 다시 편부를 살피게 한 뒤에 조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옳기는 하나 막을 수만 있으면 만세 이익이 될 것이고 더구나 이미 시작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다 하였다. 정난종이나 성조실록 195권 성조 17년 9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5권 성조 17년 9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5권 성조 17년 9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5권 성조 17년 9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두 데뷔전에 고견을 바치고 명하의 동친 일품 이상과 의정부 6조의 찬판 이상과 의빈부 한승부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의 관원과 입직한 여러 장수를 후원에 모이게 하여 술과 음악을 내려주고 이어서 사호와 투호를 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95권 성종 17년 9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변종인이 치게 하기를 올적합이 알타리에 내침할 때 우리가 먼저 안다면 그 처자나 마술을 미리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경병을 써서 구원할 수 있겠으나 밭을 갈고 나무하고 마술을 칠 때에 정로가 뜻밖에 나와 갑자기 들어와 약탈하는데 저들이 와서 알리기를 기다려서 군사를 거느리고 뒤 쫓는다면 형세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변종인이 아린 것이 옳은 듯합니다. 정로가 뜻밖의 불을 쓰고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처 구원하겠습니까? 사세가 이러하다면 저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고 한 명이가 의논하기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군사를 엄하게 갖추어 성원하여 마땅하나 약탈하여 멀리 가면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심해 윤필상 2급의 윤호가 의논하기를 성식을 미리 안다면 알타리의 처자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보호하도록 하면 되겠으나 이미 잡혀갔는데 우리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한다면 곧 그 화를 대신 받는 것이니 단연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정괄 이승원 신승선 박승손 김긍류 윤회가 의논하기를 알타리가 뜰나무를 하거나 경작하고 수확하다가 올적합에게 잡혀간다면 이것은 일이 뜻밖의 난 것이므로 저들이 와서 알리더라도 형사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앉아서 보기만 할 수는 없으니 경계 군대의 위설은 더 날려 성운을 보여야 하겠고 경술이 뒤 쫓아서 그 화를 대신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김경광이 의논하기를 알타리들이 올적합의 내침을 미리 알았다면 그 처자와 가축을 성 안에 들이도록 하여 구휼하는 뜻을 보이겠으나 올적합과 알타리는 원한을 맺고 서로 공격하여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왕 때에는 다만 한낱 통사를 보내어 타일렀고 군사를 일으켜 가서 구원하지는 않았는데 오직 박향이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였으나 도리어 욕을 당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에게 덤비면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하겠으나 우리에게 덤비지 않는데 갑자기 가서 구원하여 적의 예봉을 건드리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한 명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95권 성종 17년 9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대마 도주 종정국의 특송인 상관인 종직경이 말하기를 저 외는 5인인데 4인은 이미 죄를 받았으나 1인은 도망하여 산포로 들어갔고 또 전에 아래고 쇠연한 사람 중에도 도망하여 온 자가 많은데 내가 도주의 명을 따라 돌아갈 때 추세하려 한다. 또 도주가 말하기를 전례로는 대국에서 3년마다 사람을 보내어 통신하였고 우리가 대국을 섬기는 정신이 매우 도타운데 다만 국본사의 주지 숙목과 대관 종출우가 죽었을 때 조위하러 온 사신이 없었으니 이것은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점점 예전만 못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대신하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찬손 한 명의 심해 홍흥 정괄이 의논하기를 종직경이 도망한 외인을 수연하겠다는 말은 조리가 순조롭고 우리에게 유리하나 같이 데리고 온 외인 10여인이 산부에 마구 다니면 공억하는 패단이 적지 않고 또 서계에 적혀 있지 않으니 들어줄 수가 없겠습니다.
또 국가의 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도주에게 하유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찌 반드시 3년에 한 번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엄한 말로 갑자기 그 말을 거절한다면 저도 반드시 서운해할 것이니 완곡한 말로 우리나라에서 너희 도주를 매우 후하게 대우하고 너희 도주의 정신도 지극하니 번거롭게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 또 건년에는 하유할 만한 일이 없으므로 오래 사신을 보내지 않은 것이고 정의가 바뀌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의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3% 도망하여 숨은 외인이 반드시 많을 것이나 찾아내는 일은 서계에 쓰여 있지 않았으므로 종직경의 말은 진실로 믿을 수 없으니 종직경은 이 말을 하여 상을 바란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뒤에 다시 말하거든 예주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기를 도망한 외인을 찾아 돌아가려 하니 그대의 계책은 좋으나 서계에 실려 있지 않은데 어디에 의거하여 따르겠는가 하면 그 상을 바라는 계책이 쓰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대마도는 우리와 대등한 나라가 아닌데 어찌 3년마다 반드시 방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종직경이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그 섬을 대등한 나라처럼 대우하기를 바란 것이니 무례하기가 막심합니다. 뒤에 다시 말하거든 예조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기를 국가에서 도주에 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일은 있으나 3년마다 반드시 사신을 보낸 것은 예전부터 이런 전례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반드시 그대가 잘못한 말일 것인데 도주가 들으면 옳게 여기겠는가 하면 저도 반드시 스스로 조리가 공한 줄 알고 다시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고 이 승원이 의논하기를 산포의 왼을 찾아 데려간다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오므로 이익이 없을 듯하나 이런 형세로서 생각하건대 이제 세관하겠다는 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전에 이미 병국형의 말을 들어서 쇠환하도록 허가하였는데 이제 종직경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반드시 의심을 일으킬 것이니 그 옳지 않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뒤에 만약 어쩔 수 없이 쇠환해야 할 사람이 있어서 도주에게 일러 쇠환하게 한다면 그가 혹 이번 일을 빙자하여 말을 삼가서 삼아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그 옳지 않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산포의 왼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번창하여 장차 후환이 있을 것이므로 도주를 시켜서 쇠환하게 하여 환란의 싹을 끊어야 옳을 것인데 이제 그 상주는 것을 아까워하여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니 그 옳지 않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만약 허가하였는데도 산포에 오래 머물고 고세안하지 않거든 타일러서 들여보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승모, 종출, 우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주위하는 일은 전례에 없는 것이니 따를 수 없겠습니다. 하니 노사신의 의논을 따랐다. 그렇다. 노사신이 제일 나은가. 성주시로 195번 성주 17년 9월 1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장개수 이 섬이 작은 세미를 바치니 활 한 장을 내리면서 전교하기를 새 매를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임금에게 바치는 마음을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 하였다. 성주시로 195권 성주 17년 9월 1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호주 참판 김승경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평안도 관찰사의 연분에 관한 계본을 살펴보니 10분의 1은 결실하고 10분의 9는 손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래 그 도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공름이 비었는데 이제 이러하다면 세입이 얼마 없어 군수를 갖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들었는데 관찰사가 등급을 매긴 것은 이러하니 이것은 반드시 양전하는 일을 싫어하여 짐짓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조관을 가려 어사의 직임을 겸대하여 보내어서 다시 살피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고 필선 유해동에게 명하여 어사를 겸대하고 가서 살피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감사는 한 방면의 중임을 받았는데 어찌 양전하는 패단을 싫어하여 짐짓 하등으로 낮춰 등급을 매기겠는가. 김승경이 더 부세하고자 하여 속임을 당하였으리라는 예측을 이와 같이 한 것이다. 대저 임금이 대신을 믿지 않는 것도 오히려 옳지 않은데 더구나 재상으로서 재상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겠는가. 무리가 천박하게 여겼다 하였다. 성주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4일 병제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사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어 종정국의 특송, 종직경 등을 접견하고 차 등을 두어 물건을 내려주었다. 이어서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거동하였다.
성주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약동이 치기하기를 순창군수 박준이 사람을 씻겨 물고기를 잡게 하는데 빠져 죽은 자가 94민이니 파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야 94민이면. 선조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생원 김일손 진사 임희재 등 각각 100인을 뽑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희재는 임사웅의 아들인데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재명이 없었으나 외람되게 어tum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가 대부분 의심스럽게 여겼다. 문벽에 임동이 이제 장원이 되니 이로의 문장이 빛을 내지 못하네라고 시를 쓴 일까지 있었는데 이 루는 임원준, 임사홍을 가리킨 것이다. 하남군 정승조의 아들 정승춘과 지사 구수영의 아들 구순경도 재주가 없는데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울러 의심스럽게 여겨 이끌기를 임구정 3인이라 하였다. 세조 때 이래로 장옥이 허술하여 남의 손을 빌어 글을 짓는 자가 잠은 많았는데 장옥 안에서 남의 손을 빌어 짓기도 하고 밖에서 남의 손을 빌어 짓기도 하였다. 그 중에 밖에서 남의 손을 빌어 짓는 자는 남몰래 성균관의 종 중금 이철에게 뇌물을 주어 몰래 품속에 감추어 관중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이것을 말하여 이철 생원이니 중금 진산이 하였다. 와이구야 이런 비리가 많아. 성조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6일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척발을 안 하노. 성조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6일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6일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7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퇴수 종정국과 국본사 주지 숭통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7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관취정에서 종친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월산대군 이정 등이 입시하였고 작은 관역에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조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노인 모두 115인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제들도 입시하였고 노인들에게 명하여 일어나서 춤추게 하였다. 성종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이계남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어사를 보내어 평안도의 연분의 등급을 매기는 것을 다시 살피게 하셨으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경기에서 별을 이미 거두었는데 평안도는 일찍이 서리가 내리므로 아마도 이미 다 거두었을 것이니 어사를 보내더라도 밝혀내기 어려울 듯합니다. 더구나 평안도는 양전 때문에 사명이 번거롭게 많은데 또 어사를 보내면 더욱 소유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밝혀야 한다며 양정 종사관을 시켜 아울러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진사 김협이 상서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의 아비 김원신은 전에 안동부사를 맡았다가 병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으므로 임소를 마음대로 떠난 죄를 받아 황간현의 부처가 되었습니다. 황간은 서울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니 신의 아비가 스스로 그의 있을 땅을 선택하였더라도 어떻게 이보다 더 가깝게 잡았겠습니까? 다만 신의 아비는 나이가 지명을 넘었고 평소에 병이 많으므로 족소에 있을 때부터 병이 낫지 않고 끌다가 심하여 날로 더욱 쇠약하여 가니 신이 곁에서 참아볼 수 없습니다. 신이 아비의 죄가 중하여 쉽게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도 이처럼 여러 말을 하는 까닭은 정이 속에서 격앙되어 스스로 마지 못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나라의 태창령 순우이가 죄가 있어 잡혀가서 장안에 갇혔는데 그 어린 딸 제영이 상사의 아비의 죄를 속 바치겠다고 청하니 문제가 그 뜻을 불쌍히 여겨 곧 육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 양나라 때 길분이란 자가 있었는데 15세 때 그 아비가 잡혀 정위에 가서 벌을 받게 되자 등문고를 쳐서 아비의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비니 무죄가 그 아비를 용서하였습니다.
저 어린 계집과 어리석은 아이도 지극한 효성에서 바란 것이 능히 감동하여 분발하게 하고 격앙되게 하여 잠잠히 천총을 돌이켜서 만사 일생의 처지에서 어버이를 건졌습니다. 신이 어리석기는 않아야 일찍부터 시경 서경의 가르침을 익혔으므로 그 어린 계집과 어리석은 아이보다는 유식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버이가 기쁜 시름과 고생으로 여윈 것이 극진한 데에 이르렀음을 보고도 한마디 말을 내어 천문을 두드리지 못한다면 곧 어린 계집과 어리석은 아이만도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하늘과 땅 사이 스스로 용납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혈성으로 구구한 뜻을 아뢰면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국가에서 베푸는 생문시, 진사시는 그 영현이 문과에 견줄 것은 아니나 역시 어버이를 영연하는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변변치 못한 신이 이제 어쩌다가 외람되게 그 가운데 이름이 들었습니다. 신을 제외한 199인은 모두 경축하는 자리를 베풀어 양을 굽고 양새끼를 잡고 친척이 가득 앉은 자리에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술을 봉축하여 영광을 동리에 전하고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신만은 어미를 이어이어 무덤의 풀이 이미 거칠어지고 믿는 이는 오직 한 분의 병든 아비뿐이건만 또한 하늘 저 끝 멀리에 영락하여 유랑하면서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 어버이를 기쁘게 하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아비가 되더라도 반드시 북쪽을 바라보고 길게 부르짖으며 다시 더 애태우고 근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여 년 동안 애써 공부하여 이름을 드날려서 어버이를 형령하려던 뜻이 도리어 애태우고 근심하는 자료가 되었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길은 이른 밤을 지나면 이를 수 있는 것이 거리이고 방방은 이미 가까웠습니다. 삼가 바르건대 신의 아비를 잠시 서울로 오게 하여 부자가 서로 잡고 울며 천언을 기뻐하여 춤추게 하소서. 이것이 어찌 성세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어버이에게 참으로 정성들이 효도하면 심령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으니 이를테면 대숲에서 울어 겨울에 죽순을 얻고 얼음을 두드리어 물고기를 얻는 일은 문득 아득히 어둡고 잠잠한 가운데 응험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주께서 바야흐로 효도로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참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호소한데 어찌 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만일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자는 인을 드리워 받아들여 주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부자의 정은 사람마다 같은 것이다 하고 산부에 명하여 놓아 보내게 하였다. 잘하셨다. 지명은 50세를 말한다. 육형은 신체 가난 형벌이다. 성도시로 195권 성도 17년 9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등량 참이한은 와사레기란 신들은 어사를 보내어 평안도의 손실을 다시 밝히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양전 순찰사의 종사관을 시켜 다시 살피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관찰사를 살펴서 정한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중국에서 낙타를 사라고 명하셨는데 신들은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적당히 헤아려서 세포 30피를 보내어 사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순찰사를 시켜 손실을 다시 살피게 하라. 또 낙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으니 군사를 일으킬 때 양식을 나를 만하다. 배 60을 보내어 사오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등량 등은 조세를 더 매기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이미 감사를 믿지 않았고 또 순찰사를 믿지 않으니 어찌 대체에 맡겠는가. 기량이 적어 변변치 못한 사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20일에 개현 첫 번째 기사. 왕비가 선정전에 나아가 양로 연을 행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근래 국휼과 한해 때문에 예연을 거행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올해는 농사가 풍년이기 때문에 두 데뷔전에 진년하고 의정부, 육주, 충부, 종친부, 의빈부에서 차례로 진년하고 또 기영회를 베풀어 임금과 신하가 기쁨이 협족하니 성대하게 태평한 기상이 있다 하였다. 성조시로 195권 성조 17년 9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교를 받고 아뢰기를
양로위원회에서 시연한 전례는 지난 을미년에 잔치에 참여한 노인에게 각각 한 작업씩 올려주고 자궁한 자는 대가하였습니다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한 명의 심에 윤필상 홍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전례대로 시행하소서라고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노인들에게 전례대로 사언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해가 서산에 가까운 것처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궁을 논하지 말고 모두 가자소서 하니 이극배의 의논을 따랐다. 성주시로 195권 성주 17년 9월 2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주시로 195권 성주 17년 9월 2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세조께서 처음 영안남도 절도사를 두신 것은 갑산과 삼수의 방어가 기묘할 뿐만 아니라 정해년 이 시의 난 때문에 비로소 두어 남도 북도의 병권을 나누신 것이니 세조의 큰 규모이고 원대한 계략입니다. 대장이 중병을 맡아 내지에 있는 것은 또한 지승하는 좋은 계책이며 절도사도 때때로 군사를 거느리고 해산진에서 방수한다면 반드시 세조의 신선을 어기고 갑산 같은 한 구석의 변두리 땅에 옮겨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평안도 절도사는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다만 남도 절도사에게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남도의 방어가 북도보다 조금 쉽기는 하나 장수가 있으니 그 군주를 약하게 하여 위중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십인만을 배정한다면 급할 때에 쓰기 어려울 것이니 원액 600에서 적당하게 200을 줄이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해 윤필상 2급의 윤호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남도줄도사는 갑산 삼수를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충으로 여겨서 둔 것이니 본영을 해산에 설치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또 아전의 수를 줄이고 가족을 데려가지 말게 하면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에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영아전은 경중의 주례나 나장처럼 군졸이 아니니 급할 때 쓸 데가 없는데 어찌 반드시 500명이나 되도록 많아야 하겠습니까? 아전을 외람되게 차지하는 것은 남도뿐이 아니니 신이 전에 의논한 대로 그 경중을 참작하여 그 수를 상세히 정하소서 하고 정괄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영아전은 많기가 600명이 이르니 3분의 1을 줄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승문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처음 남도 절도사를 둘 때에는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이 전례대로 하고 또 아전 600은 너무 많으니 반을 줄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병조에 전교하기를 세조께서 처음 남도 절도사를 둘 때에 반드시 복령을 북청에 두어야 함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 아니니 갑산으로 옮겨둔들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또 영중추 부사의 의논에 저는 군사가 아니므로 급할 때 쓸 데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액수를 정한 것도 많으니 또 줄이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의 사례기를 아전의 수를 줄이는 것은 참으로 상교와 같습니다. 다만 갑산은 땅에 돌이 많고 메말라서 화곡이 무성하지 못하므로 만약 본영을 여기 옮긴다면 영종의 조도와 군사의 양식을 다 내지에서 가져다가 장만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진에서 보고 하러 오는 관리가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게 되어 그 배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단연코 본영을 옮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을 초무 경찰관 김재신에게 치서하여 편부를 살펴서 정하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95권 성조 17년 9월 23일 얼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초무 경찰관 김재신의 개번에 의가히 아뢰기를 김단담무가 주회하러 오면서 그 처자는 내지로 해서 돌려보내고자 하나 해산부터 북전까지는 천년으로 된 중간일지라도 저들이 도로의 사정을 알게 할 수 없고 또 바라는 대로 모두 따라서 올라오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전례에 어그러지니 김재신을 시켜 먼저 한 말로 반복하여 다 이르게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홍은 윤호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심해가 의논하기를 피인들이 성심으로 기순하여 변방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데 굳이 물리치면 참으로 먼 곳 사람을 해야 하는 뜻에 어우러질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따라준다고 해서 어찌 크게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피인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분을 품고 돌아오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조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북방은 일찍 주어지므로 빨리 구출하여야 할 것인데 김재신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의논한다면 아마도 미처 조치하지 못할 듯하니 우선 추정을 가려서 되도록 적게 올려보내고 그 차단은 내지로 해서 되돌려 보내어 머물러 있는 배단을 끊었었어 하고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김, 단단, 무 등을 편안히 붙여 살지 못하게 하고 또 바라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사세가 공박하여 저들의 땅으로 옮아 들어가면 우리에게 어찌 손해가 없겠습니까? 해산부터 북경까지는 길이 매우 험하니 보더라도 어찌하여 걱정거리가 생기겠습니까? 김재신이 목격하여 아랜 것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바라는 대로 따라주더라도 무엇이 손해되겠습니까 하고 정괄 이승원이 의논하기를 김, 단단, 무의 찾아가 내지를 따라서 본토로 돌아가는 것은 배단이 없을 듯하고 해산에 오래 있는 것은 크게 해로움이 있으니 바라는 대로 따라서 빨리 본토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김, 단단무가 반드시 내지를 따라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은 온 길로 돌아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갑산부터 북전까지는 산천이 매우 험하니 피인이 알더라도 어찌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내지로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떤가. 병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갑산부터 북전까지는 산천이 험하더라도 조종 때에는 야인의 내통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제 길을 터주는 것은 사체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아대가 이미 명대로 전에 다니던 길로 돌아갔으니 김 단단무도 이에 따라서 돌려보내되 김재신이 말을 듣고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190억 원 성종 17년 9월 26일 무주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주시로 190억 원 성종 17년 9월 2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생원 진사를 방방하였다. 성주시로 190억 원 성종 17년 9월 2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영흥대군의 외손이 이번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니 경연을 베풀도록 하라. 이 집은 내가 전에 왕래하던 곳이니 3등 음악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동부승지 송영에게 명하기를 집안의 일인이 가서 참여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90억 원 성종 17년 9월 29일 신내 첫 번째 기사 나주 목사 윤효손이 상사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상가 보건대 전제의 철장 도회를 폐지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느 쪽이 편리한지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한결같지 않은데 참으로 잘 말하는 자가 있거든 각각 품은 생각을 아뢰도록 하라 하셨으므로 신이 억견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도예관에서 쇠를 불릴 때에 다른 고을의 백성은 양식을 쌌어 가지고 왕래함으로 그 배단이 적지 않고 또 그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갑자기 스스로 장만하기 어려우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니 이것이 의논하는 자가 철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까닭이나 신은 폐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이모년의 군적 종사관이 되어 창평의 군안을 점검하였더니 그 철장의 출령군 200여인은 다 다른 신역이 없고 그 일에만 이바지하는데 다른 고을의 군안을 상고하였더니 그런 것이 없었으므로 그때 이 창평의 출연하는 사람을 폐지하여 다 군에게 채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철장이 있는 곳의 백성은 남녀 부자가 대대로 쇠를 불리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서 각각 신역이 있으니 창평에서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철장이 있는 고을의 양민과 공처는 모두 그 신역과 신공을 면제하고 적당히 출연군을 청하여 항식으로 하면 다른 고을의 백성이 양식을 싸서 가지고 다니는 배단이 없어져서 공사에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대신과 호조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한 명의 연회가 의논하기를 철장 도회관을 두는 것은 공사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심의 연필상 2급의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군사를 뽑아 수위를 굴리는 것과 백성이 장만하여 바치는 것은 다 배단이 있습니다. 윤효선의 말이 취할 만하니 해당 관사를 시켜 상의하게 하소서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대지역 군사가 있으면 보인이 있으므로 따로 출연군을 둔다면 보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철장이 있는 고을에 한정이 모자라면 반드시 다른 고을에서 사는 백성으로 채울 것이니 그 폐단이 있습니다.
예전 법대로 거행하여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어지럽게 변경하여 하겠습니까? 하고 이등량 김승경 한은이 의논하기를 신들이 전을에 철장이 있는 고을과 부근의 여러 고을의 군정을 뽑아 출연군이라 부르고 자벽을 변제하여 그 일을 전담시킬 것을 헌의하였는데 이제 윤효순의 말과 신들의 의논이 거의 같으니 시행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보류해 두라고 명하였다. 성주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29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신준을 자헌대부 2조 판서로 정난종을 자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삼았다. 이 정사 때 조지경은 잔치에 참여한 노인으로서 자헌대부에 가자되었다. 성주시로 195권 성종 17년 9월 29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이달에 쌓은 영안도의 장성은 고림 연대미터의 1225척과 실호리 동구의 1400척과 서가동의 406척이 모두 높이가 6척이고 지인 앞 서쪽 모퉁이 482척과 도위동의 345척과 무기동의 365척과 화창동구의 263척과 냉정동의 83척과 휴루천 동구의 228척이 모두 높이 5척이었다. 성주시로 196권 성종 17년 10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주화를 봤다. 성주시로 196권 성종 17년 10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96권 성종 17년 10월 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96권 성종 17년 10월 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96권 성종 17년 10월 2일 개미 개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양주 홍복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는데 비가 내림으로 진을 파하라고 명하였다. 성주시로 196권 성종 17년 10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구족을 친애한다고 하였다. 내가 정의왕후와 인수 대비 인혜 대비 두 대비전의 6촌 이내의 친족을 접견하고자 하니 동령부로 하여금 이름을 적어서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96권 성조 17년 10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시로 196권 성조 17년 10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양들은 이미 순찰사를 보냈으니 중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조종조의 양계에서 양전을 행하지 않고 다펌하여 조세를 거둔 것은 사람이 적고 땅이 많아 광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서 경작하고 내년엔 저기에서 경작하여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니 다른 도의 정정과 같이 보고 청량할 수는 없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나 이제 그만둘 수는 없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녹사는 7, 8년 또는 10여 년을 부지런히 근무하고 있어야 거관할 수 있으므로 그 고생이 심한데 이조에서 수교하여 1등의 녹을 받게 하고 갑자기 파직하였으므로 억울함이 적지 않으니 예전대로 두소서. 또 개성부의 성은 튼튼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성벽이 모두 주민에게 파괴되어 장차 무너질 형세라 하니 보수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유수에게 일러 보수하게 하고 녹사도 예전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시로 196권 성조 17년 10월 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광이어서 아뢰기를 그런데 그늘 서산에서 사냥한다는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박리의 군사는 다 제어할 수 없는 군사이니 많은들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서산은 양주, 포천, 고양, 청계산은 과천, 금천, 광주 등의 주민이 살림의 허미와 짐승의 종적을 잘 아니 그 고을의 하번한 군주를 징발하여 몰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사냥은 다만 짐승을 잡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군주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니 무령의 말이 옳지 않겠는가? 홍정승이 이제 경영 때문에 대구리에 왔으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군들이 하번하는 것은 그 힘을 쉬기 위한 것인데 유자광의 말과 같이 하면 군들이 쉴 기간이 없을 것이니 이 말을 듣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유자광이 다시 아뢰기를
화분한 군주는 고을의 수령도 사냥에 징발하는데 더구나 사냥을 구경하실 때이겠습니까? 신우는 배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무령이 아랜대로 하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한 마음을 공략하는 자가 많아 용력으로도 하고 구변으로도 하고 아첨으로도 하고 기욕으로도 하여 각각 죄가 쓰여서 총애와 녹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유자강은 천얼로 그 구변을 늘어놓아 임금이 사냥을 좋아하도록 유도하였으니 이것도 임금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다. 사냥할 때마다 갑자기 번을 쉬는 군사를 징발한다면 군사가 어찌 조금이라도 쉬겠는가? 사람들이 다 아첨한다고 생각하였다. 맞다. 아이고 유자강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정문형을 사헌대부 행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96권 성조 17년 10월 6일 성축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명도주 원방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국본사 주지 승통과 병부 소부 종무승이 사람을 보내어 도사물을 받았는데 그 승통의 서계에 이르기를 대명국의 백성 잠암은 일찍이 적선에 잡혀 이제 30여년이 되었는데 노쇠함이 날로 다가오므로 월주 호마처럼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이에 비통하여 신음함을 참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보내니 박해하는 의지심으로 돌아보시어 대명국에 보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그 고향 마을은 이 사람이 입으로 아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장암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산포에 사는 외인은 해마다 무명을 도주에게 납공하되 대호는 두 필이고 소호는 한 필인데 산포의 대관 국장이 이것을 관장합니다. 외인은 풍년을 맞으면 일기주 산포 등지에서 물고기 소금 콩 따위를 사서 먹고 흉년을 만나면 먹는 것이 상술이 열매나 치 고사리 뿌리에 지나지 않아 의지하여 살기 어렵습니다. 또 듣건대 후추는 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남만에서 산출되는데 유구국의 장사하는 사람이 남만에 들어가 구하여 얻고 여러 섬의 외인이 사들여 와서 본국에 옮겨 판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올 때 도주가 작은 서간을 주며 말하기를 너가 만약 대명국에 이르러 그곳의 관사에 바치면 중국에서 반드시 대답하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 만약 보내지 않거든 결코 이것을 보이지 말고 서간을 도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하인데 그 서간에 이르기를 일본국 대마주 태수 평조신 형부 소부 종정국은 대명국 예부 상서 각하에게 백배하고 상서합니다. 소신은 해도에 치우쳐 있어 중국과 멀리 떨어졌고 성품이 어리석어 백성을 가르칠 줄 모릅니다. 이곳은 소금기가 있는 메마른 땅이므로 농사를 생업으로 하지 않고 배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다가 혹병방의 섬을 겁다까지 하는 것이 오래 내려온 풍속입니다. 왕년에 삼국에서 잃어본 우리 임금에게 명하여 금지시키라고 청하였으므로 우리 임금이 특별히 존명에 따라 선임 도주에게 명하였으니 곧 법률을 엄하게 하여 겁탈한 무리를 징계하였고 소신도 서로 이어받아서 제어하여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어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추천하여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집사에게 성의를 바치지 못하였는데 이제 백성 잠암으로 말미암아 변변치 못한 그를 지어 하정을 아랩니다. 기러기와 물고기로도 오히려 통신을 하는데 이 백성이 미천하기는 하나 신의 하찮은 정성을 가엾이 여겨서 한번 굽어 살펴주소서. 조선이나 유구와는 솔직히 끊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진공선이 있어 답례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공부하는 것이 있으면 날짜를 기약하여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하신다면 진공선을 가져 바다에서 나는 토산물을 바치겠습니다. 예전에 숙신씨가 호씨를 바친 이를 전기에 썼으니 주나라의 덕이 먼 지방에 미칠 것을 칭송한 것입니다. 저는 숙신씨에 비길 바가 못됩니다만 오늘날에도 멀리 미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만줄입니다. 성화병원은 6월 2일 정국하였다. 월조 호마는 남쪽 울나라에서 온 새는 나무의 남쪽 가지에 집을 짓고 북쪽의 말은 남쪽에 와서 북풍을 만나면 머리를 들어 북쪽을 바라본다는 것이니 곧 고향을 그리워함을 비유한 말이다. 기러기와 물고기는 한나라의 소무가 흉노의 땅에서 비단에 쓴 글씨를 기러기의 발에 매어 무제에게 보냈다는 고사와 옛날 사람이 먼 곳에 두 마리의 잉어를 보냈는데 그 뱃속에 흰 비단에 쓴 글씨가 나왔다는 고사를 인용하는 말이다. 어안과 인흥을 말한다. 숙신씨는
만주지방에 살던 민족이다. 선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정중국의 특성 종직경이 배사하였다. 그 회답하는 석에 이르기를 도망한 적도를 능히 성심으로 잡아보내어 모두 이미 죄를 받았으니 참으로 기쁘다 하고 도주 종중국에게 말 한 필, 안자 하나, 채단, 생초 각각 두 필, 면주 100필, 면포, 정포 각각 200필, 쌀, 콩 아울러 100석, 게다식 각각 3각, 해성자 1석, 소주 20병, 청주 50병, 건치 100수, 표피 3장, 호피 5장, 유돈 2장, 유석 3장을 내리고 대관 종무승과 도주의 아들 종정수에게 채단, 생초 각각 한 필, 명주 30필, 면포 50필, 정포 40필, 쌀콩 아우러 50석, 게다식 각각 1각, 소주 10병, 청주 30병, 건치 50수, 표피, 호피 각각 한 장, 유돈, 유석 각각 한 장을 내리고 상관인 종직경에게 백적포, 흑마포 각각 8필, 표피, 호피 각각 2장, 유돈 2장, 침석 3장, 쌀과 콩 아우러 20석, 소주 5병, 청주 15병, 해송자 15두, 청밀 3두를 내리고 부관인에게 백조포, 흑마포 각각 3필, 호피, 표피 각각 한 장, 유돈 한 장, 쌀, 콩 아우러 10석, 소주 5병, 청주 10병, 해송사 5두를 내리고 선주 2인과 안물인에게 각각 백조포 2필, 흑마포 2필, 유돈 한 장을 내리고 대관 민 종정수 사송에게 각각 쌀과 콩 아울러 7석, 백조포 2필, 흑마포 2필, 유돈 한 장, 창주 10병, 해성자 5두, 호피 한 장을 내리고 반송인 5인에게 각각 백조포 1필, 흑마포 1필, 유돈 한 장을 내리고 삼포 대관 국장의 사송 원행만에게 흑마포, 백조포 각각 2필, 유돈 한 장을 내리고 반인 오라시라에게 백조포, 흑마포 각각 한 필, 유돈 한 장을 내렸다. 선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종묘의 동향에 쓸 향초를 친히 전하다. 성조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최간이 아뢰기를 더건대 서산 창계산에서 사냥할 때 가까운 고을의 하번한 군주를 징발한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군주를 쉴 기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건너에 열무를 오래 중지하였으므로 이제 군사를 훈련하려고 모두 징발하는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 김종직이 말하기를 만약에 사냥으로 군주를 훈련한다면 번상한 군졸만을 쓰는 것이 옳을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하번을 아울러 징발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사냥할 때 한두 번 징집한들 무슨 배단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최간이 반복해서 논하에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짐작해서 하겠다 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필상은 스승으로서 폐해를 아랜 적이 없었으며 뜻을 맞춰 아침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흔히 이와 같았다 하였다. 그렇다. 유자관 성종실록 196권 성종 17년 10월 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흥부대산 이경동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이제 흑마부 60필을 보내어 중국에서 낙타를 산다 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기는 하나 실은 대체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그 옳지 않은 것이 세 가지를 삼가 조목별로 나누어 아랩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이겨 사이 8만의 길을 트자 서려에서 계를 바쳤는데 태보 소공석이 그를 지어 경계하는 말을 아뢰기를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한 것을 해치지 않으면 공이 이루어지며 기이한 물건을 귀하여 여기고 소용되는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넉넉합니다. 개와 말이 토승이 아니거든 기르지 말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나라에서 기르지 말도록 하소서. 조그마한 행위를 삼가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에 누를 끼쳐 9길의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택의 흙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이 이지러집니다 했습니다. 낙타는 먼 지방의 기이한 동물이 돼 비싼 값으로 중국에서 구하여 사는 것은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며 토승이 아니면 기르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차 중국의 식견인 자가 듣는다면 전하께서 조그만 행위를 삼가지 않아 성덕에 누가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고려 태조는 삼원을 통합하여 어진 임금으로 일컬어집니다. 그 안에서 낙타를 보내오니 태조가 다리 밑에 메어두라고 명하여 굶어 죽었는데 이재현이 이것을 논하여 이르기를 태조께서 이렇게 한 까닭은 융인의 간사한 계책을 꺾고 또한 후세의 사천한 마음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성성이 고명하여 배광에서 뛰어나신데 낙타의 한 가지 일로 이 도리어 고려 태조의 거놈한 것만 못하시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공사가 다 궁핍하여 조세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흑마포 한 필의 값은 정포 10필이고 흑마포는 저자에서 나오므로 장사하는 집에서 시로 쉽게 장만내나 정포는 농부의 전세에서 나오므로 한 필에 콩 12로 칩니다. 이제 낙타의 값은 흑마포 60필인데 정포로 계산하면 600필이며 콩으로 치면 6,002이고 석으로 하면 600입니다. 이 쓸데없는 짐승을 사려고 전세 400석의 콩을 쓰니 그 경비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검소한 덕을 승성하고 낭비를 전략하여 먼 지방의 물건을 보배롭게 여기지 마시어 끝까지 처음처럼 상가하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잔귀하기를 이제 우린 찾아를 보니 매우 기쁘다. 내 당초 마음은 이 짐승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출정할 때 쓴다고 하므로 내가 사서 한번 시험하려고 하였을 따름이니 물건을 애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바른 의논을 들었으니 즐거이 따른다 하였다.